1960년대에 보급돼 농촌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양수기. 그런데 조선시대부터 우리에겐 자동 양수기 설계도가 있었다. 오늘날 현대의 양수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년 만에 복원된 조선의 자동 양수기 자승차. 그 속에는 당대에는 상상할 수 없던 과학의 원리가 담겨 있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방식의 이 독특한 발명품입니다. 오늘날의 동력 전달 장치 터빈과 펌프의 원리가 담긴 자승차. 이것을 설계한 사람은 조선의 한 실학자였다. 자동화된 양수장치를 고안하려고 했던 점은 대단히 기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현대 그 과학 원리들을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설레었고 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200년 전 설계된 조선의 자동 양수기 자승차에 담긴 이야기를 시작한다. 전라남도 화순의 한 농촌 마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올해도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모내기 준비에 한창이다. 농사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건 물.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논에 벼를 뿌리는 직파법과 달리 모판에 벽실을 뿌려 벼의 모종을 키운 후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는 이양법이다. 벽실을 뿌리고 40여일을 기다려야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된다. 지금은 수로 시설이 잘 정비돼 있어서 논에 물을 대는 걱정은 줄었지만 옛날에는 농민들이 직접 볼을 만들어 물을 댔다고 한다. 돌이 있었어. 옛날에 흙으로 막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물 댔죠. 범액이 갖고 시방미로 세면 안 오고 그때는 독으로 막아갖고 흙으로 막아갖고 벌을 그렇게 해서 물을 냈어. 세면보가 아니고. 예전에는 불에로 다 품었죠. 막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가물면 나와가지고 쭉 수로를 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파내고 또 물도 품어서도 되고.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물을 옮기는 농기구도 발달했다. 하지만 자동 양수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모든 농기구는 사람이 직접 힘을 써서 움직여야 했다. 자동 양수기가 처음 등장한 건 180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주된 목적은 탄광에서 물을 퍼내기 위한 것이었다. 현대적인 양수기는 1800년대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달하는 엔진이나 모터의 발달로 고성능의 양수기가 개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양수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곳은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 데 사용되었지만 차츰 농업용으로 보급되어 농업에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이미 조선에는 한 실학자가 만든 양수기 설계도가 있었다. (1810년) 규남 하백원이 지은 자승차도에 자동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자승차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 규남은 책 앞머리에서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 때 물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승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백성들이 가뭄에 시달려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천만 가지로 생각을 하시다가 발명해내신 것이 바로 자승차 도해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양수기에 해당되는 거죠. 책 속에는 글과 그림들로 가득하다.
자승차를 만들기에 필요한 부품은 100여 개. 부품을 만들기 위한 나무의 재질까지 기록해 놓았다. 과거에 이렇게 그 기계 설계도가 이렇게 정교한 설계도가 없습니다. 정말로 기계 설계도로서는 가장 뛰어난 기계 설계도였다. 규남은 각 부품의 이름과 기능,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직접 그림을 그려 모형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부품의 길이, 두께는 물론 구멍 크기까지 당시 조선에서 쓰이던 길이 단위를 이용해 상세하게 표기했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기계 설계도 중 가장 정교하다고 평가받는 자승차도에 하지만 이 고서는 6.25 전쟁 때 사라질 뻔했다. 후손 덕에 전해줄 수 있었다고 한다. 제가 6.25 때 피난을 나올 때 내 등에다가 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개, 마을 앞에 고개를 넘어오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쌀이나 한 마리 지고 오지 뭐 그 책이 이 피난통에 뭐 책이 필요하다고 책을 지고 나오느냐. 답답해서 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쌀이 그다음말로 생명줄인데 그래도 그 책을 그렇게 내가 등에 지고 와서 지금 보존이 돼 있는 겁니다. 자승차는 어떻게 생긴 장치였을까? 국립중앙과학관 복원팀이 자승차 복원에 나섰다. 자세하게 그려진 설계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승차를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옛날 고서들을 이제 전부 번역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번역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과학기술 용어들이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런 뭐랄까 의미도 찾아내야 되고 또 수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치도 일일이 전부 그거를 이제 요즘의 수치로 센티나 밀리미터 이런 걸로 이제 전부 이제 환원을 시켜서 이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복원팀은 먼저 설계도에 그려진 100여 개의 부품을 만들고 그림과 비교해가며 각각의 부품을 조립해 나간다. 복원되기까지 걸린 연구 기간은 2년. 드디어 200년 만에 처음으로 자승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규남이 설계했던 실제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졌지만 각 부품과 이음새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설계도에 나온 그대로 복원됐다. 자승차는 어떤 원리로 물을 끌어올렸을까? 자승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흐르는 물에 의해 돌면서 다른 장치로 힘을 전달하는 수륜. 위아래로 움직이며 물을 끌어올리는 수저. 시냇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방통. 각 부위가 맞물려 작동하며 물을 끌어올렸다. 물이 이쪽으로 흘러오면 자동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 피스톤을 움직여서 물을 이제 뿜게 되는 겁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승차를 흐르는 물에서 작동시켜 봤다. 자승차는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해 수륜을 회전시키고 수륜에 연결된 수저가 왕복 운동을 하면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였다. 물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다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그림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하백원 선생이 또 강조한 부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유체역학에도 굉장히 밝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빠를 때는 감속 기호를 채용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규남은 오늘날의 기어와 같은 원리의 감속 장치를 자승차에 적용시키려 했다. 당대에는 없었던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1810년 그때 하백원 선생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있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의 모든 자료를 섭렵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갖고 있었던 아주 그 기존 전에 있었던 생각과는 다른 굉장히 그 아주 뭐랄까 신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집약이 돼서. 규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규남은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무등산 자락 가운데 하나인 규봉 남쪽에 살았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규남 선생이라 불렀다 한다. 규남은 23세 때 진사과에 합격했지만 대과에 응시하지 않고 고향에 머물며 실용적 학문을 연구하며 지냈다. 조선시대 호남의 4대 실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규남 하백관. 역사학자 이종범 교수는 규남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규남의 집안 분위기, 성장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진보적인 또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주위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규남생 댁은 망권의 책이 있다고 해서 망권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가학이 튼실했던 것이죠. 자기 선대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서책을 갖춰놓고 이랬습니다. 그런 등 가학적인 전통에 더해서 규남생이 살던 마을에 상당히 훌륭한 실학자 또 경제학자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상당히 실험의 고장이었다. 과학의 선진지대였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규남생도 일찍부터 자기의 어떤 실용적인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그런 데서 갖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남의 조부는 기술 혁신, 신분 철폐를 주장했던 홍대영과 학문적 동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집안 배경에서 자란 규남은 일찍부터 실학 사상에 눈을 떴다. 규남이 자동 양수기 자승차 도예를 완성한 것은 그의 나이 30세 때였다. 이 책이 이제 저술을 하신 것이 30세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 그걸 완성해낼 수 있을 만큼 독창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계셨던 학자였다, 선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농업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벽골제는 삼한시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다. 현재 김제 포교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월성리에 이르기까지 직선 제방만이 남아있다. 사다리꼴 형태의 벽골제 제방. 첨단 기술도 장비도 없던 시대. 벽골제 제방은 흙과 식물을 번갈아가며 쌓는 이른바 부엽공법으로 건설됐다. 이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연간 32만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벽골제에 가둔 물은 주변의 논으로 공급됐다. 현재 부안인 부령, 인의, 태인, 김제, 호남평의 가장 기름진 땅인 만경평야까지 도달했다. 벽골제는 호남평야에서도 가장 비옥한 김제, 만경평야를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수리시설이었다.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벽골제는 총 5개, 그러니까 약 3km의 전장에 총 5개의 수문이 5개의 군현에 물을 대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부안이라고 얘기되는 부령, 그리고 인의, 태인, 그리고 김제와 만경까지도 다 벽골제의 관계수 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로부터 김제 만경은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대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넓은 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넓은 들이 굉장히 드물었던 건데요. 바로 그 대평에 물을 대어서 풍요롭게 경영하는 기반 시설로서의 고대 수리 시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벽골제의 가둔 물은 어떻게 주변 지역으로 흘려보냈을까? 벽골제 제방에는 거대한 돌기둥이 남아있다. 물의 양을 조절하기에 만든 수문의 흔적. 고대 벽골제를 만들 당시에는 총 5개가 있었지만 현재 남은 것은 2개뿐이다. 벽골제 수문은 양쪽 기둥에 널을 끼워 물을 가둔 후 기둥에 달린 도르래를 이용해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민족의 주 식량으로서 벼농사가 일찍부터 정착이 되었고, 그 정착된 벼농사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을 경영하는 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구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대 저수지들이 그 각 지방을 대표할 만큼 초기부터 그 한 지역의 상징처럼 축조가 되었고 유지가 되어 왔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우리나라 농사 시작 단계를 보여주는 곳이죠. 우리나라 농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초창기 모습이죠. 저수지가 없거나 수로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농민들 스스로 물을 관리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고랑을 만들고 물길을 내어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했다. 농민들에게도 물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다. 여기 논은 청동기 시대 초기 논농사의 모습입니다. 이 논의 특징은 규모가 3평에서 5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규모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지만은 물고도 만들고 논고랑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미 이때부터 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기술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농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민들은 더 많은 물이 필요로 하게 됐다. 며칠만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았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물을 떠서 옮기기 위한 대표적인 농기구는 약 3종류. 하지만 모두 사람의 힘을 이용한다. 가장 초기에 등장한 맞두레. 이후 개량된 용두레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농기구였다. 새끼줄에 매단 두레박을 이용해 물을 퍼올리는 맞두레는 반드시 2사람이 필요하고 힘도 많이 들었다. 용두레가 보급되면서 혼자서도 물을 퍼올릴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해야 했다. 중국에서는 발로 수레를 돌려 물을 퍼올리는 수차가 있었다. 수차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사에 처음 등장한다. 중국 수차를 소개하며 수차를 도입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수차를 제작, 보급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세종 13년 판서 안순이 수차 사용에 대해서 건의했다. 수차를 만들기 위해 도마다 장인을 파견하기도 했다. 조선 중기까지 수차 사용을 권하는 상소는 계속됐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차는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조선에서도 무자위라는 이름으로 수차를 사용하기는 했다. 수차는 다리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농기구에 비해 힘이 훨씬 덜 들었지만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당시 논의 상태는 농지 정리가 안 돼 요철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심할 때는
수차를 돌릴 만한 물이 흐르지 않았다. 수차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은 농지 정리가 좀 돼야죠. 그런데 우리 당시 우리 산하가 농지 정리가 많이 안 되고 자연을 이용한 그런 관계 농업은 발전했지만은 토지가 우리 수차를 이용하기에 대단히 요철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수차를 상대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곡창지대가 많은 호남 지방에 살았던 규남은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발달된 농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규남은 자승차 도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비옥한 들판과 기름진 토양이라도 지세가 조금만 높으면 열흘 정도만 가물면 타들어감을 근심해야 하니 백성들이 식량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괴이한 일이 아니다. 그는 진정한 학문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실학자였다. 규남 선생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토가 대단히 비옥하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비옥한 농토에서도 항상 하늘에만 의존하면서 천수답이 너무 많은 나머지 항상 백성들의 어떤 삶이 공공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보다도 윤택해져야 된다. 그러려면 기계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자승차를 발명하신 거죠. 규남이 설계한 자동 양수기 자승차는 당대의 기술 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진보적이고 놀라운 생각이었다. 규남이 설계한 자승차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자승차와 현대 기계를 비교해 보기로 했다. 자승차의 각 부품들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부품들이 된다. 보통 수차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상계식 수차 그리고 하계식 수차가 있는데, 상계식 수차는 그 물의 그 위치 에너지만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하계식 수차는 물의 운동 에너지만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승차는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해 수차를 돌림으로써 기기가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발생시켰다. 이는 현대의 터빈 원리와 같다. 뿐만 아니라 물을 퍼올리기 위해 수차의 동력으로 피스톤이 움직여 왕복 운동을 하게 했다. 동력 장치를 이용한 피스톤 운동은 오늘날 자동차의 핵심 기술. 200년 전 설계된 규남의 자승차에는 근대 과학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양수 기술이 훨씬 더 발달을 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독특한 형태는 우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동으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고안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터빈 수차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 수차를 동력으로 해서 자동으로 물을 펌핑을 하는, 양수를 하는 그런 장치를 요즘 말로 해서 이제 그 오토매틱 워터 펌프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최초 자동 기계 장치는 자경루다. 세종 때 장영실에 의해 만들어진 자경루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기능을 갖춘 시계였다. 인류가 시계를 사용한 건 기원전 1400년. 물이 고이는 것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를 사용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삼국시대부터 강로, 누각이라는 물시계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릇 안에 새겨진 눈금을 보고 사람이 시간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제때 측정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자격루가 만들어진 배경이 관상감에 있는 직원이 잣대를 눈금을 읽다가 보면 밤 시간에 이제 약간 졸기도 하고 조금 늦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곤장을 뭐 맞고 하는데, 그걸 세종대왕께서 보시고 바로 그 장영실한테 그러지 말고 이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계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고 난 뒤부터 장영실이 1년 뒤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 물시계 15장치가 딸린 저러한 시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격루는 물시계의 알람 장치를 결합한 자동 기기였다. 물이 다 차면 부력에 의해 구슬이 떨어지고 그 구슬이 작은 관을 지나면서 지렛대의 원리로 더 큰 구슬을 움직인다. 그러면 이 큰 구슬이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는 인형과 연결된 막대를 건드려 시간을 알렸다. 낮에는 종을, 밤에는 독과 징으로 시간을 알렸다. 수차의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임금께서는 바로 하늘의 어떤 그 이치를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러한 자동 15장치를 갖춘 물시계를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규남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백성들의 편리를 위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탐구했다. 그는 실천하는 실학자였던 것이다. 실제로 당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그러지만은 항상 농민들과 함께 농민들의 불편이 무엇인가,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항상 같이 탐구하고 모색했습니다. 규남은 천문 지리학에도 관심이 많아 지도도 제작했다. 우리나라 지도인 동국지도에 규남은 최초로 축척을 표시했다. 조선 후기의 지도를 보고 만든 것이지만 지도의 가장 기본인 축척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의 국토 지리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즉 창고, 도로, 산천에 이르기까지 바닷길까지도 그린 그런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도의 축척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지도의 가장 기본은 거리, 방위, 축척인데요. 거리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축척입니다. 즉 가장 과학적인 지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도 그렸다. 중국의 예수회 출신 선교사 알렌이 그린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그린 규남의 세계 지도. 하지만 그의 지도는 당시 세계 지도와 달리 왜곡되지 않고 사실적이었다. 조선 후기에 제작이 되었던 세계 지도들은 대부분 동양적 방식의 전통적인 세계 지도입니다. 즉 중국과 조선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규남 선생님이 제작한 만국전도는 서양을 포함한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도 포함이 돼 있는 아주 당대 세계를 전부 그린 그런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세계 지도라는 측면만이 아니고 세계를 지향한, 어떤 세계를 지향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규남은 계영배, 자명종, 계량아구기, 타이머의 기능을 가진 약탕기 등 독창적인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중 자승차는 이전에는 볼 수 없는 획기적인 기계였다. 젊은 나이에 저술을 해가지고
그게 빛을 보지 못했다가 서유구가 와서 이제 감사로 내려와 가지고 24년 후입니다. 그때 서유구가 편지를 보내서 이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시키면은 그 흉년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력, 그 사람이 3번 편지를 해요. 나라가 온통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순조 34년. 자승차 도해를 본 전라감사 서유구는 화순에 묻혀 살던 귀남을 찾아왔다. 서유구는 귀남의 발명품을 높이 평가하며 가뭄 극복을 위해 자승차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귀남의 고향인 전남 화순. 모내기를 앞두고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농민들이 분주하다. 지금은 귀남이 걱정했던 것처럼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 죽는 일은 거의 없다. 저수지, 농수로의 정비도 잘 돼 있어 농민들은 예전만큼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 양수기를 이용해 논에 물을 대는 풍경은 오래전 사라졌다. 저기 상류 지역에 댐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갈수기 때 물을 계속 흘려 보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양수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화순 북면 사무소의 농기구 창고. 14대의 양수기가 보관돼 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양수기는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여전히 농촌에서 양수기는 중요한 농기구다. 가물 때는 양수기 하루에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은 변화 이런 것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투입을 해서 풍년 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양수기를 사용했을까? 우리나라의 양수기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다. 양수기의 보급으로 농기계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 양수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기는 가뭄 대책용으로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식량 생산에 크게 기여한 기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농업 기계 발전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동력 경운기나 양수기, 방제기 등이 가장 먼저 보급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농업 기계 발전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양수기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물을 날랐던 농민들. 양수기는 농촌의 생산량 증가에도 기여했다. 오늘날 양수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작동 원리에 따라서 양수기의 용도가 각각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다. 양수기는 크게 원심력 양수기, 왕복식 양수기, 회전식 양수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양수기는 농가에서 주로 쓰는 원심력 양수기다. 원심력 양수기란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이용한 것으로 날개차가 회전을 하면서 생기는 힘으로 물을 흡입하고 물을 밀어낸다. 한 번에 많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 양수기다.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뿜어내는 왕복식 양수기. 왕복식 양수기는
장착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물을 흡입하고 토출하는 원리로 높은 압력을 얻기 때문에 농약 살포와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한다. 정확한 양의 물을 끌어올리는 회전식 양수기도 있다. 회전식 양수기란 회전하는 날개에 달린 장치가 통로의 여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물의 흡입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의 액체 공급이 필요한 식품 제조 공장 등에서 사용된다. 60년대에 도입된 이후 농기구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발전을 가져온 양수기. 하지만 200년 전 조선에는 이미 자동 양수기 설계도가 있었다. 현대의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자동 기계 장치 자승차. 왜 자승차는 일찍부터 제작되고 보급되지 않았던 것일까? 기술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자승차는 실제로 작동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큰 동력이 필요한데 자승차의 동력은 수륜의 회전뿐 외부의 힘없이 물을 밖으로 퍼올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자승차의 재료도 문제다. 실린더와 피스톤의 역할을 하는 전통과 수저가 빈틈없이 맞물려 왕복 운동을 해야 하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부품이 물속에서 팽창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자승차를 고안했을 당시에 그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뚫려만 있다면은 어디든지 물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점입니다. 근데 물이 나가기 위해서는 나갈 수 있는 압력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 이 압력을 고려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틈만 있으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 보는 것이 그 완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승차를 설계했던 규남 역시 당시 기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전라감사 서유구의 간곡한 요청에도 자승차 제작을 꺼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승차가 완성돼 백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마음을 그는 책 말미에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자승차를 완성해 주길 바란다는 글로 남겼다. 도회에서 다하지 못한 것은 재주 있는 사람이 기술해 주기를 바란다. 한벽한 동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의식을 전환해서 새로운 학문, 또 변화의 학문, 실용 학문을 추구했다는 데서 규남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감동하는 바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하고 개량을 해서 썼으면 가뭄 극복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자체로는 이제 그 작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당시까지의 집약된 여러 가지 그 과학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하백원 선생께서 생각했던 그런 발명의 논리, 그 다음에 당시까지와 다른 철학 이런 것들이 이 자승차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과학의 또는 창조경제의 그런 밑거름,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년) 전 설계된 자동 양수기 자승차. 비록 미완의 발명이긴 하지만 자승차에 적용된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후학에게 이를 완성시켜 주기를 바랬던 그의 탐구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다.